자, 오늘 첫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천사 시작으로 내일도 한 15경기 정도가 있는데요. 애틀랜타는 이제 그 치리노스, 이제 양 팀 다 애틀이나 천사나 서로 이번에 영입생들이 선발로 나와요. 치리노스랑 지올리토가 붙는데, 근데 얘네 둘 다 뭐 썩 상태가 최근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애틀랜타도 워낙에 좀 선발진에 빵꾸가 많다 보니까 치리노스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요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 7월 달인가? 7월 한 달 동안, 지난 7월 한 달 동안 치리노스가 그 12이닝 7.50 4피 홈런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시즌 방어율이 뭐 4.34긴 한데 뭐 7월 달에 좀 까먹은 모양새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달에 비해 홈런도 좀 많았던 편이고, 예, 그랬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천사의 지올리토도 7월 달에 얘가 또 안 좋았거든요. 지올리토는 제가 적어드리면 7월 달에 이렇게 27이닝 동안 5.00 그리고 6피 홈런, 올 시즌 22피 홈런으로 상당히 많은 홈런을 맞은 지올리토긴 한데, 얘가 6월 달에는 31이닝 동안 2.32로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랄까 좀 애틀랜타가 좀 좋지 않은 시점에 데리고 온 것 같기도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듭니다. 제가 그리고 양 팀은 워낙에 좀 이런 뭐랄까 빠따도 센 애들인데, 내일 그래서 선발된 상태가 이 좀 많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느낌으로는 그런데 약간 천사 대 애틀, OPS도 지금 후반기에도 OPS 상위권, 뭐 그냥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OPS 상위권인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저득점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 정도면은 라인업도 그렇고 이거 한번 오바가 뜰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기준점이 10.5기는 한데 조금 빡센데, 사실 애틀이랑 천사랑 붙으면은 거의 뭐 기준점 무시급 오바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양 팀의 그 타격 지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애틀란타는 올 시즌 34홈런, 후반기에 34홈런 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후반기 팀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홈런을 또 쳤을 거예요. 최근에 한 10경기? 최근 10경기래. 5경기 정도에서 지금 애틀랜타가 15개 홈런, 경기당 15개 맞아? 잘못 센 것 같은데. 5경기에 15개 맞네. 지금 최근 5경기에서 15개의 홈런을 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애틀랜타가 상대한 지올리토는 지난 7월달에 6개의 피홈런을 허용하기도 했고, 올 시즌 22피 홈런으로 피홈런은 꽤 많은 선수다. 이런 점들 말씀드렸고요. 뭐 애틀랜타는 뭐 OPS가 851이니까 다들 뭐 애틀 빠따 무서운 거야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천사도 좀 괜찮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타율이나 이런 거는 살짝 좀 못 미치긴 한데, 그래도 볼넷도 많고 홈런도 많고, 예. 다만 천사는 같은 기간 최근 5경기에서 딱 5개의 홈런밖에 못 보고 있기는 해요. 이런 점들은 살짝 좀 천사가 좀 빠따가 따라와줘야 오바가 날 텐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워지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아쉬워야 될 게,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애틀랜타가 내일 이제 홈 경기고, 그리고 내일 좀 일찍 시작하죠. 현지 시간으로 낮 경기잖아요. 제가 애틀랜타는 홈 낮 경기는 이 컨디션 OPS,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게 낮게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컨디션 OPS 상으로 이 보시면은 애틀랜타가 평균 그 이제 올 시즌 OPS가 823 막 이렇거든요. 823인데 후반기엔 또 851이고, 근데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치르는 경우에는 애틀랜타가 유독 이렇게 OPS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좀 최근에 좀 회복을 한 거긴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낮은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천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시즌 평균 OPS보다는 좀 낮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양 팀의 최근 빠따 기세나 선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뭐 한 번쯤 이렇게 양 팀이 붙는데 시리즈 전체에서 계속 언더게임을 한다는 게 사실 안 믿기긴 해요. 지금 계속 5점짜리 경기, 6점밖에 안 되는 경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빠따가 터질 때가 아닌가. 좀 내일 선발 상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승패보다는 저는 오바를 추천을 하긴 합니다. 예, 승패보다는 오바를 좀 추천드리는데, 역시나 10.5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일 경기들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리는 정보 같은 것만 취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픽들 이런 거는 조금 그냥 걸러 들으셔도 되고,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저는 이거에 맞춰서 베팅을 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내일은 오바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양 팀 다 털릴 거라면 나는 지올리토가 티리노스보단 잘 막아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사 투렌 쪽을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너무 어렵고 지금 계속 아마 앞에 내일 좀 앞 경기 5경기 정도가 다 어려워가지고 계속 좀 애매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정보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그리고 피츠버그 다음 경기 이제 피츠버그인데 이거 좀 바꾸고, 피츠버그 선발은 이제 비도 오스발도 비도가 나오고,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비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피츠버그는 좀 불펜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비도가 최근에 좀 긴 이닝을 던지지 않고 있거든요. 오스발도 비도 이 친구가 최근에 3이닝, 2.2이닝, 1이닝, 4이닝, 뭐 3.1이닝 이렇게 던지는데 뭐 그냥 불펜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좀 오스발도 비도가 만약 좀 잘 풀린다 이러면 막 5, 9이닝, 6이닝 던지겠지만은 최근 흐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비도 경기는 이렇게 불펜데이라고 뭉뚱그렸는데, 보시면 피츠버그 이게 BPD라는 건 불펜데이에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고, 피츠버그의 불펜데이 성적이 최근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가량 정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피츠버그가 불펜데이 돌렸을 때 뭐 이런 전적이 나왔다는 건데, 뭐 승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딱히 보이는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나마 좀 오바가 좀 보기에는 많았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는요, 얘가 올 시즌 초반에는 제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덕에 좀 많이 좀 이득을 많이 봤는데, 요즘 이제 복귀를 한 거거든요. 얘가 언제 복귀를 했냐면 얘가 5월 29일까지 피칭을 하다가 그 즈음에 좀 앞뒤 경기로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5월 29일까지 피칭을 하고 잠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 경기도 펼치고 좀 이렇게 쉬다가 왔는데, 그래서 7월 6일날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7월달 지금 7월달 성적이 복귀 이후 성적인데, 복귀 이후에 4경기에서 20.2이닝 동안 5.66이다. 그러니까 에두아르도가 아직까지도 지금 2점대 방어율이에요. 그러면은 아마도 시즌 초반부에 쌓아놓은 게 많다는 소리인데, 얘가 4월달에 1.72, 5월달에 2.03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했었는데 7월달에만 5.66이다. 그러니까 그 시즌 초반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양 팀 다 뭐랄까 좀 하자가 좀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투수들이 서로 하자가 있다. 오스발도 비도도 긴 이닝을 못 먹어줄 거고, 그럼 피츠버그 불펜데이가 나올 텐데, 피츠버그가 이번에 또 선수들을 대거 판매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츠버그의 불펜도 썩 믿을 게 못 된다. 피츠버그 불펜하면 배드나락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양 팀의 빠따 같은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요, 피츠버그는 지금 이제 제가 적어드리는 것도 방금 또 새로운 오신 형님들 많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후반기 타율, 후반기에 피츠버그가 2할 2푼 6리를 치고 있고, 옆에 있는 괄호 쳐져 있는 건 순위예요. 후반기 2할 2푼 6리고 이거는 30캐팅 가운데 27등이다. 그리고 지금 한 16경기를 한 정도의 시점에서 한 16경기 정도 한 시점에서 20개의 홈런, 후반기 20개의 홈런, 48개의 볼넷을 얻어냈더라. 그러니까 사실 홈런은 그냥 또이또이한 수준이고 볼넷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뭐 그런 거를 제가 적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 표를 보시면요, 표를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릴 건데,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게 팀 이름이고, 그 옆에 있는 거 뭐 막 알록달록하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피츠버그는 684로 돼 있잖아요. 이게 후반기 OPS, 후반기에 그래서 타율은 226이고 그 OPS는 684라더라. 그리고 이거는 옆에 있는 것처럼 24등, 30개 팀 가운데 24등이랑 디트로이트는 661로 27등이니까 후반기에 공격 생산력이 아주 떨어지는 두 팀들끼리 내일 맞붙는 경기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디트로이트가 내일 오스발도 비도를 상대를 하는데, 비도가 우완 투수예요. 그래갖고 여기 L이랑 R은 좌완이랑 우완, 위에는 LH고 아래는 RA라고 적었는데, LR은 좌완 우완 레프트 라이트고, H랑 A는 홈이랑 어웨이. 내일 디트로이트가 원정 경기니까. 그리고 내일 경기가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쯤 하거든요. 1시? 1시 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낮 경기예요. 그래서 옆에는 D는 데이, 아래 있는 N 같은 경우는 나이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PS가 661인데 디트로이트가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573으로 OPS가 본인들의 후반기 OPS인 661보다 확연하게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뭐 내일 물론 피츠버그가 불펜데이로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은 아마도 573에 해당하는 그런 좀 상당히 저조한 OPS로 이 피츠버그를 상대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뭐 양팀 다 빠따 상태가 메롱이기도 하고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도 근데 얘가 뭐 일단은 홈런은 좀 적은 편이에요. 피홈런은 돌아와서도 홈런은 좀 적은 편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로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준 적도 있었고 그냥 아쉬웠던 게 4이닝 5실점 그리고 4.2이닝 4실점 천사전 전부 다 이제 좀 홈에서는 못했고 원정에서는 아직 끝발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언더를 가고 싶어요. 에두아르드 로드리게스가 뭐 피츠버그도 애들 많이 팔았으니까 좀 잘 못할 텐데 좀 잘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 에두아르드 로드리게스가 원정에서는 좀 잘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 피츠버그도 그렇고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좀 빠따가 부실하다. 근데 피츠버그가 조금 더 부실한 것 같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잘하고 있던 최지만도 팔고 또 누구 팔았더라? 또 누구 피츠버그가 하여튼 꽤 많이 팔았어요 이번에. 피츠버그가 또 누구 팔았지? 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피츠버그가 좀 지금 그 타선의 누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피츠버그가 좀 빠따가 예상이 안 되는 게 저번에 한번 어느 팀 상대로 8득점 가량 했거든요. 근데 그날 보니까 그날 좀 수훈 선수들이 잘했다고 할 만한 애들이 전부 다 메이저리그 경력도 한 15경기도 안 되는 뭐 그런 신인급 선수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츠버그 빠따가 사실 예상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메이저리그 짬 좀 있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어느 정도 좀 제압을 해주지 않을까. 거기다가 디트로이트도 못 친다고 하니까 좀 피츠버그 불펜데이에 좀 계속해서 바뀌는 좌완 우완 바뀌어가는 그런 불펜데이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언더를 바라보고 있고요. 굳이 뭐 승패를 가자면은 저는 디트슨 쪽을 조금 바라볼 것 같아요. 물론 디트로이트 빠따가 요새 아주 안 좋긴 한데. 자, 뭐 무튼 다시 한번 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굉장히 MLB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는 정보만 좀 취하시고요. 픽 같은 거 제가 뭐 그래서 어디를 봅니다. 뭐 어느 번은 어디를 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워싱턴 대 미러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워싱턴은 그 이제 맥켄지 고어, 미러키는 웨이드 마일리가 나오는데 일단 선발부터가 많이 빡세요. 왜 빡세냐? 마일리가 진짜 좀 예측 불가능한 투수라고 해야 될까요? 마일리가 이 새끼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얘도 데뷔한 지 한참 되고 했는데 아직도 얘를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고어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뭐 106이닝 동안 124K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고 뭐 구속도 잘 나오고 원래 고어가 샌디에이고 있을 때부터 뭐 한 미래 1, 2 선발급으로 이렇게 많이 평가받던 애였는데 뭐 소토 데려오고 하느라 아마 판 것 같고 얘가 홈이나 원정 그리고 뭐 밤이나 낮이나 이런 스플릿 스탯이라고 하죠. 그런 거 상으로도 크게 뭐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홈이든 원정이든 밤 경기든 낮 경기든 그냥 한 4점대 중반 정도 던지는 수준. 딱 그냥 올 시즌 방어이랑 비슷해요. 뭐 최근 경기들 같은 거 살펴봐도 뭐 두드러지는 특징 같은 게 별로 없고 일단 뭐 고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더라. 한 가지 얘기를 하면 7월달 성적이 5경기 동안 20.1이닝 그러니까 이닝 소화도 얼마 못했고 방어율도 6.64로 좀 부진했던 그런 7월을 보냈다. 이런 점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이드 마일리는 얘가 4월 5월달 계속 로테이션을 돌다가 그 6월달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6월달에 이제 6월 한 중순인가? 6월 18일날 복귀를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경기 정도 피칭을 하고 있는데 6월 복귀한 이후에 스탯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웨이드 마일리. 웨이드 마일리가 6월 복귀 후에 5경기에서 26이닝 동안 2.08. 그러니까 엄청 잘 던지고 있다는 거죠. 홈런도 2번밖에 안 맞았고. 네. 그래서 일단 전 투수 면에서는 물론 뭐 구위나 이런 거는 마일리보다는 고어가 낫긴 한데
웨이드 마일리가 꽤 잘 던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게 일단 눈에 띄고요. 양 팀 다 뭐 그런 빠따 같은 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데, 먼저 워싱턴 말씀드리면은, 워싱턴은 타율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이런 뭐 OPS는 오히려 좀 순위가 내려가더라 이런 게 있고, 밀키 같은 경우는 뭐 빠따가 별로 안 좋죠.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볼넷은 많이 얻어내는 편인데 타율이든 OPS는 썩 좋지는 않더라. 다만 최근 타격 페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미러키는 OPS가 많이 상승세. 여기 뭐 680이라고 적혀있는데 OPS가 많이 상승세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OPS를 조금 까먹고 있더라. 최근 3경기에서 6안타, 7안타, 7안타 이렇게밖에 못 쳤거든요. 워싱턴이. 다만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좌완 상대로 좀 세다. 제가 이거를 맨날 말씀드리는데, 워싱턴이 생각보다 이제 좌완, 이 워싱턴이 이게 OPS가, 저는 이거 컨디션 OPS라고 표현을 하는데, 컨디션 OPS가 늘 좌완 상대로 하는 경기는 좋더라. 뭐 좌완 상대 홈이든 좌완 상대 원정이든 이거는 늘 좋게 찍혀요. 지금도 보시면 8할에 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워싱턴이 좌완한테는 좀 강하더라. 근데 워낙에 좀 요새 워싱턴이 못 치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좀 어렵긴 한데, 얘도 그냥 언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막 시원시원하게 상대를 패는 모습은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근데 요즘에 좀 오바 게임이 많은데 미러키가.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저는 그냥 언더만 예측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좀 맥켄지 고어의 9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번씩 막 7이닝 1실점 2실점 이렇게까지 해줄 그럴 포텐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웨이드 마일리가 좀 약간 요술을 부린다고 할까? 약간 애매한데 잘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 그냥 그런 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나 워싱턴이나 최근에 빠따는 좀 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다음으로 이제 휴스턴 대 클벨 가보겠습니다. 휴스턴 어제 이제 프레모 발데스가 노히트를 펼쳤는데, 내일은 이제 로네 블랑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네 블랑코가 얘가 좀 휴스턴의 로테이션을 채우는요? 그랬었는데 잠깐 또 마이너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뭐 성적이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내일 테너 바이비가 예상이 되고요. 먼저 블랑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블랑코가 6월달에 선발로 나왔었어요. 그때 6월달에 휴스턴 선발로 나와서 34이닝 동안 4.76 적어드릴게요. 로넬 블랑코 휴스턴 선발 내일 내일 로넬 블랑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34이닝이나 먹어주고 4.76이면은 좀 5선발 치고는 못한 거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수준이었는데, 피홈런이 11개나 됐어요. 피홈런이 11개.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선발 한 자리? 5선발 정도로 채워 넣을 정도는 됐었다. 제 기억으로도 로네 블랑코 경기에 휴스턴이 그렇게 피를 보거나 한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마이너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에선 이랬습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최근에 3경기 15이닝 동안 9.00. 그러니까 블랑코가 뭐 직전 경기는 나쁘지 않았을지언정 마이너에서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스탯이 안 좋았는데, 제가 로네 블랑코가 처음 휴스턴 선발로 등판을 할 때도 이 새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올리네요 이랬는데, 그때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블랑코가. 그런 거 말씀드리고, 클리블랜드 선발은 테너 바이비예요. 테너 바이비. 근데 바이비가 사실 되게 단단한 애입니다. 얘도. 바이비가 최근 7경기에서 41.1이닝에 2.18, 그리고 피홈런도 4개밖에 없었다. 이게 그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도 그 선발 누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제 비버까지 나가 떨어졌고, 작년에 에이스 노릇하던 그 트리스탄 맥켄지도 지금 없고, 뭐 로테이션 돌던 퀀트릴도 없고, 에런 서발레도 팔았고. 근데 이번에 에런 서발레를 팔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클리블랜드가 괜찮은 선발들을 아주 잘 길러요. 로건 알렌도 그렇고, 뭐 테너 바이비도 그렇고, 또 누구 있었지? 좀 잘하는 애 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수분같이 잘하는 애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개빈 윌리엄스도 그렇고, 어제 좀 맞긴 했지만은. 근데 개빈 윌리엄스도 뭐 그렇게 못하진 않았지. 이렇게 좀 신진 선발들이 3명이나 터져 나오다 보니까
좀 뭔가 선발지는 믿을만 한 것 같다. 애들 팔아도 우린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테너바이비 같은 경우는 얘는 내일 이제 원정 등판인데 홈보다 원정에서 못해요. 원정에서 4.33이라는 게, 내일 테너바이비 홈인가? 테너바이비 원정이죠. 원정에서 4.33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 이제 피홈런이 올 시즌에 9개인데 얘가 원정으로 가면은 피홈런이나 피안타가 좀 늘어납니다. 피홈런 피안타가 늘어나는데 홈에서는 올 시즌 피홈런이 1개밖에 없어요. 근데 원정에서는 8개 하나 되더라. 그래서 내일은 테너바이비가 아무리 좀 최근에 잘했다고는 하지만은 원정 경기고 피홈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휴스턴이 최근 한 5경기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3경기로 좁히면 3경기 동안 홈런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양팀의 빠따 같은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휴지 오늘 노히트 노런을 했는데도 2대0으로 겨우 좀 이렇게 이긴 편이었죠. 그만큼 빠따 생산력 자체는 휴스턴이 이제 풀스턴이라고 좀 알투베도 돌아오고 요단 알바레즈도 돌아왔지만은 아주 막 시원시원한 타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모습은 그 흐름을 타야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클리블랜드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빠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OPS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하락한 걸 체크해 뒀었고, 내일 근데 또 휴스턴이 올 시즌의 그 후반기에 그 OPS가 792로 그래도 꽤 높은 편인데 내일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펼치는 경우에는 703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리고 바이비가 뭐 원정 경기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좀 썩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좀 언더 쪽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블랑코가 뭐 마이너 갔다가 돌아온 투수고 마이너에서도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워낙에 오늘 좀 클블이 답없는 빠따를 보여주기도 했고, 클블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한 5경기, 6경기 이동안 계속 별로 못했습니다. 빠따가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최근 5경기 타율이 클블이 2할이 안 됩니다. 2할이 1할 9푼 9리고 좀 좋지 않은 편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내일 그래도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들보다는 언더가 괜찮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경기들에 비하면은.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샌디에이고 가볼게요. 내일 콜로라도는 이제 그 프리랜드가 나올 것 같고, 샌디에이고 선발은 머스그로브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샌디에이고의 머스그로브가 등판을 할 때, 나 요즘 샌디에이고한테 맨날 너무 당한다. 아무리 머스그로브라지만은 나 지금 머스그로브 경기도 못 가겠다 이랬다가, 그때는 이제 한번 잘했었어요. 샌디에이고가 좀 시원시원한 경기를 했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좀 되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사실은 좀 편하게 가나 싶더니만은 콜로라도한테 추격을 당했었고, 좀 막판에 이제 좀 빠따발로 차이를 벌린 셈이었는데, 내일은 일단은 프리랜드가 요즘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냥 뭐 올 시즌 내내 초반에나 그나마 좀 좋았지 올 시즌에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카이 프리랜드가. 먼저 말씀드리면 프리랜드는 지금 최근 6경기에서 31이닝 동안 6.97, 상당히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뭐 승운도 별로 안 따르는 것 같고 본인도 별로 못하고, 샌디에고 상대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샌디에고 상대로도 5.29에 지금 샌디에고 로스터 애들한테도 2할 7푼 3리로 쳐맞고 있더라. 그런 점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요. 뭐야, 렉 걸리는 것 봐라. 잠시만요. 내일 이제 프리랜드가 샌디에고 누구한테 그렇게 쳐맞았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정한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일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정보만 좀 들으시길 바래요. 자,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머스그로브 같은 경우는 그 콜로라도 현재 로스터 타자들한테 2할 1푼 6리로 꽤 괜찮게 막았다. 카이 프리랜드는 근데 샌디에고 애들한테 192타석 엄청 많이 상대를 했는데도 2할 7푼 9리로 썩 강한 편은 아니었다.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쳐맞았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매니 마차도한테 44타수 14안타, 상당히 많이 맞은 편이죠. 뭐 홈런은 없지만은.
오늘 홈런을 쳤던 트렌트 그리샴한테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었고, 타티스 주니어한테도 뭐 3할 3푼 3리, 홈런도 3방, 홈런도 1방, 장타도 4개나 있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소토한테는 좀 강한 편이긴 하네. 크로니워스 요새 잘 못 나오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기마성도 이 프리랜드한테 장타를 4개나 뽑았었다. 여러 가지로 샌디에이고 주력 타자들이 프리랜드 공략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좀 예상이 되죠.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반대편에 머스그로브도 한번 볼까? 머스그로브는 콜로라도 누구한테 어땠나? 라이언 맥만한테 14타수 4안타.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장타가 3개나 있었어요.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고, 쭉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타자는 없었습니다. 네. 샌디 승이 근데 배당이 너무 맛이 없어요. 저도 뭐 당연하게도 좀 머스그로브가 늘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샌디 배당이 맛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제가 아까 프리랜드 살짝 말씀드렸었고요. 어디 갔어? 이게 뭐야? 15.1. 이게 뭐지? 아, 이닝인가? 아, 이거다, 이거. 예, 말씀드릴게요. 머스그로브 적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은 저는 나쁘진 않았는데. 머스그로브가 최근에, 이거 5경기 맞아, 이거? 좀 잘못 적은 것 같다. 아, 이거 머스그로브 형님들 시즌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머스그로브 시즌 흐름에 대해서. 저도 이거 적어놓은 거 보고 내가 뭘 적어놓은 건가 이랬었는데, 그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게 말씀 한번 드리자면은, 맨 위에 있는 거 24부터 해서 5경기 동안 시즌 시작부터 올 시즌 4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 머스그로브가 첫 5경기 동안 24이닝을 던져서 6.75에 6피홈런으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이 안 좋았다는 소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즌 초중반 가면서 날개를 달기 시작을 했죠. 시즌 초중반 들어 9경기 동안 55.1이닝, 이닝도 많이 먹고 1.79로 튼튼하게 막아준 데다가 피홈런도 2개밖에 없었다. 2배에 달하는 이닝을 던지면서도 피홈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3경기, 이게 후반기거든요. 후반기 3경기 동안 18이닝 던져가지고 2.00, 그리고 피홈런도 2개. 뭐 피홈런이 조금 오른 게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아주 튼튼한 피칭을 해줬던 그런 머스그로브다. 최근 그러니까 최근 11경기 이렇게 확장을 해도 머스그로브는 아마 1점대 방어를 보일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계속해서 튼튼한 피칭을 해주고 있는 머스그로브다. 예. 내일 콜로라도 원정인데 딱히 쿠어스라고 해가지고 머스그로브가 그렇게 좀 눈에 띄게 쿠어스에서 약했네 이런 것도 크게 없고, 예. 쿠어스에서 4.50이에요. 콜로라도 상대로 쿠어스에서 4.50. 좀 안 좋긴 한데 옛날 데이터기도 하고 19년도 데이터 이러니까. 다만 이제 작년에는 한번 5이닝 5실점을 한 적이 있긴 하다. 이런 점들은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어쨌든 그냥 투수력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샌디에고가 최근에 빠따가 조금 하락세고 콜로라도는 좀 상승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디션 OPS 상으로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 머스그로브처럼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펼치는 경우에는 OPS가 828이 됩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면 살짝 좀 이 맛없는 배당 먹자고 가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런데 머스그로브의 최근 포스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는 약간 언더를 가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승패나 샌디에고 강승 1.30이고 마엔이 1.5이다 이러면은 사실 승이나 마에는 가는 보람도 없고, 요즘에 샌디에고가 좀 경기력도 좀 들쑥날쑥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를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예,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시애틀 대 보스턴 가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시애틀은 로건 길버트, 보스턴은 커터 크로포드가 예상이 돼요. 이것도 정말 어렵다 진짜. 그래도 보스턴이 오늘은 이기기는 했는데 뭔가 시애틀도 마무리 시월드도 팔고 해가지고 좀 경기 길게 가면 또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길버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길버트가 그래도 괜찮은 7월을 보냈습니다. 로건 길버트. 애리조나요. 애리조나도 요즘에는 좀 피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어제 잭갈렌 경기였는데 저는 언더 예상을 해가지고 맞긴 맞았었는데, 그 길버트 같은 경우는 7월달에 5경기에 32.1이닝, 뭐 이닝 자체는 꽤 많이 먹어준 편이고 2.78로 준수했고, 딱 그냥 뭐랄까 좀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겠죠. 7월달 동안은 피홈런도 4개.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얘가 이제 7월달에 왜 이렇게 좀 잘했냐 하면은, 다른 달에 비하면은 볼넷이 많이 줄었다. 로건 길버트가 원래도 그렇게 제구가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동안 5개, 6개, 8개 이렇게 좀 평소에 비하면 많은 볼넷이 있었는데 7월달에는 볼넷이 2개밖에 없더라. 32.1이닝을 던지면서도. 이런 점들 생각하면은 좀 그래도 길버트가 요즘 들어서 많이 좀 0점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내일 홈등판인데 얘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하긴 해요. 그래서 홈으로 오면은 피홈런이나 볼넷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있더라. 이런 점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커터 크로포드는 제가 뭐 커터 크로포드 얘기할 때마다 그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들어와 주신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도 뭐 추천 줄차 뭐 이런 거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커터 크로포드는 시즌 초반에 선발로 2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8.00이었거든요. 선발로 나오니까. 그래서 감독이 야 너 선발 요새 좀 별론 것 같아. 불펜으로 가 했더니 불펜으로 8경기 나와서 1.70. 그래서 불펜으로 좀 잘하니까 다시 선발로 보냈어요.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보스턴이 좀 선발에 애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뭐 하우크, 세일, 또 누구 빠졌어? 하우크, 세일, 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보스턴도 선발에 구멍이 좀 있는 상태고 좀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아줄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선발이 부족한데, 그 커터 크로포드가 또 작년에도 선발로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선발로 올렸는데 최근 선발로 등판한 10경기 동안 4.08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믿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그 세부 스탯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커터 크로포드의 세부 스탯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작년에 비하면요, 올 시즌에 일단은 여기 포심 페스트볼이 피안 타율이 1할 7푼 3리에요. 작년에는 3할 1푼 6리였다. 작년에는 커터 크로포드의 포심이 3할 1푼 6리로 쳐맞았는데 올 시즌에는 1할 7푼 3리로 많이 줄기는 줄었다. 그리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 슬라이더 뭐 많이 던지지는 않아요, 구종 자체를. 근데 슬라이더가 올 시즌 2할 2푼 1리로 조금 작년에 1할 1푼 8리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 어쨌든 메인 구종인 포심 페스트볼의 피안 타율이 많이 줄었다는 점,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커터 크로포드가 당분간은 조금 보스턴 막 신인 선발 낼 바에는 그래도 커터 크로포드가 막아주는 게 좀 낫긴 낫겠다. 그래서 그냥 방어율 4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터 크로포드 하면은 뭐 방어율 4점 정도 활약해 주겠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말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선발만 비교를 하면은 최근에 좀 뭐 0점이 잡힌 길버트가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원정보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 던지는 애긴 하지만은, 먼저 시애틀 빠따 얘기를 하자면요, 시애틀 빠따 뭐 그렇게 훌륭한 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뭐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 치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진 않고요. 피홈런이나 볼넷 얻어내는 거 이런 것도 크게 눈에 좀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보스턴도 별로 좀 최근에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또 원정 지금 5연전제 펼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2푼 8리입니다. 아무래도 얘도 그 홈에서는 상당히 고타율을 자랑을 하는데 원정을 가니까 타율이 또 훌륭하지는 않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볼넷도 많지도 않고 홈런이나 뭐 이런 것도 시애틀을 압도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히려 시애틀 승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들어요. 시애틀이 정배이기도 하고. 지금 또 들어와 주신 형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양 팀의 그 불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펜 보스턴이랑 시애틀이랑 너무 이거는 좀 판가름하기 좀 힘들다. 빠따 자체는 그 아무래도 이름값은 보스턴이 있지만은, 보스턴 레드삭스랑 메리너스 이름값은 저쪽
보스턴 쪽이 있지만 원정에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고 좀 실속 있는 모습은 시애틀이라 가지고 불펜까지 확인해봐야겠는데 일단은 시애틀은 불펜 누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보스턴 레드삭스 보스턴은 뭐 최근엔 그렇게 많이 안 썼네요. 불펜데이 한번 거하게 돌려가지고 애들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양팀 다 불펜도 그렇게 소모가 크지가 않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경기 그냥 시애틀 쪽으로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원정 보스턴이 빠따가 너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아니면은 뭐 근데 기준점도 7.5여서 언더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언더를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또 이제 방금 오신 분들 많아서 말씀드리면요. 그 내일 경기는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드리는 정보 같은 것만 많이 이렇게 챙기시고 픽 같은 거는 그냥 얘 생각은 이렇구나 그냥 그 정도만 좀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많이 어려워가지고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질착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어제 또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가 상대를 거의 뭐 또 쌈 싸먹는 그런 멋진 활약을 해줬는데 불펜 때문에 지랄이 났었죠. 데이비 피터슨을 이 마무리로 쓰려고 사왔는데 뉴욕 매치에서 사왔는데 사온 놈이 불을 제대로 질렀습니다. 그런 게 일단 눈에 띄었고요. 자 이거 좀 색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쪽이 필라델피아 아래쪽이 마이애미입니다 형님들. 내일 이제 그 브렉스톤 게릿이랑 잭 휠러가 맞붙는데 저는 뭐 이거 사실 필라델피아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들보다는 이 경기는 그나마 조금 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최근에 브렉스톤 게릿 7월달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디트로이트전 괜찮게 던지긴 했어요. 6이닝 1실점으로 잘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7월달만 놓고 보면은 5경기에 24.1이닝 5.92로 썩 훌륭하지는 않았다. 이 브렉스톤 게릿 같은 경우는 얘가 그 포신 페스티벌 구속 같은 건 별로 안 나와요. 한 91, 2마일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던지는 구종이 6개나 됩니다. 뭐 슬라이더, 커터, 투심, 포심 다 던지고 뭐 커브 던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교파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사실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있어요. 홈에서는 5.40인데 원정은 2.65로 잘 던지더라. 그래서 얘가 내일 홈등판인데 홈으로 오면은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 생각해 주시고요. 뭐 딱히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 뭐 강했다거나 그런 거는 눈에 띄는 건 없고 이제 다음으로 휠러 같은 경우는요. 그 얘가 지금 그 최근 2경기를 잘하고 있어요. 휠러가 최근 2경기 휠러의 최근 2경기 13.2이닝 동안 1.32로 최근 2경기는 잘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얘가 그 전에 별로 못했습니다. 그 전 4경기 보면요. 그 전 4경기에는 23.1이닝 동안 5.79 이닝은 나름대로 좀 먹어준 편인데 48에 34, 46, 24 이닝은 그나마 조금 먹어준 편인데 5.79로 썩 좋지는 않았다. 근데 휠러가요 형님들 올 시즌 지금 방어율이 3.74거든요. 휠러가 근데 얘가 그 이제 그 메이저리그 스탯 중에 보면은 FIP라는 게 있습니다. FIP라는 스탯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가? 수비 무관 방어율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수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이 그 뭐 던지는 순수한 이 투구에 따른 그런 방어율이랄까요? FIP 1위가 휠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삼진 잡는 능력 그리고 볼넷 제어하는 능력 상대를 출루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딱 우리가 보이는 방어율 3.74라는 방어율과 휠러의 실제 이런 투구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휠러는 좀 불운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휠러가 21년도 22년도 전부 다 2.78, 2.81 이렇게 많은 이닝 던져주고 좀 잘했었는데 올 시즌에 좀 방어율이 유독 높아요. 어쨌든 저는 휠러가 뭐 FI로 평가받는 것도 그렇고 FIP로 평가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줄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튼 저는 내일 개인적으로 이 선발 자체도 휠러 쪽이 많이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휠러가 또 마이애미 상대로도 3.09로 강했습니다. 뭐 19년도부터 쭉 그냥 계속 강했었고, 빠따 상태 같은 거 보면요, 마이애미가 물론 좀 장타툴이 있는 선수들을 여러 명 데려오긴 했는데 과연 이게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마이애미가 후반기에 이 타율 자체는 그 리그 전체 7위거든요. 7위. 근데 홈런이 9개, 볼넷도 31개밖에 안 돼가지고 타율은 좋은데 OPS는 리그 26등이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마이애미가 참 장타도 없고 볼넷으로 출루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찬스는 좀 잡을지언정 점수로 연결은 못 시키는 애들이구나. 지금 보시면 마이애미가 맨날 언더 경기 엄청 많잖아요. 마이애미 최근 10경기에 한 8.5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언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나 언더예요. 8.5 기준으로 잡기가 좀 그런가? 7.5로 잡아야 되나? 7.5로 잡아도 한 6번, 7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7번이네요. 7번. 8.5로 잡아. 7.5로 잡아도. 무튼 이 정도로 마이애미 경기는 언더 게임이 많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빠따가 이래요. 2할 3푼 1로 타율 24등, OPS 23등.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도 볼넷은 많이 얻어내는데 저건 많이 없다. 좀 홈런이라든지 뭐 상대를 아주 이렇게 조져놓는 그런 경기는 많이 없었더라.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가 볼넷이 지금 77개로 후반기 전체 1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브렉스톤 게릿이 얘가 또 볼넷을 좀 잘 안 줘요. 올 시즌 이제 106이닝 동안 볼넷이 17개밖에 없는 아주 좀 이런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좀 필라델피아가 잘 치지는 못하는데 원래는 볼넷이 강점이다. 근데 볼넷을 좀 못 얻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 한다면은 저는 좀 오늘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라델피아가 뭐 승리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언더가 아닐까. 그리고 겨우겨우 좀 적은 점수로, 그러니까 승의 언더가 좀 가깝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게릿이나 휠러나 둘 다 뭐 볼넷 안 주고 이런다 보니까 아마 찬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심지어 필라델피아 마인까지도 보는데, 근데 어느 버든 언더일 것 같다. 뭐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거긴 한데요. 또 보시면은 필라델피아가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OPS가 꽤 높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최근이나 뭐 후반기 OPS가 썩 좋지는 않다지만은 올 시즌 누적해서 쌓아온 컨디션 OPS, 좌한 상대 원정 밤 경기 스탯은 좋더라. 이런 점들 생각을 해가지고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양키스 대 템파베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서로 에이스들끼리 붙는데 이것도 좀 어렵죠. 템파베이는 내일 양키스는 내일 게리콜이고 템파베이는 맥클라난. 서로 이제 에이스 등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게리콜은 진짜 에이스라고 할 만한데 나는 요새 맥클라난은 그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 물론 뭐 잡히면 무서운 친구긴 한데. 그 게리콜의 최근 스탯 말씀드릴게요. 이건 최근도 아니다. 게리콜이 6월달이랑 7월달 두 달 합쳐가지고 이런 정도로 잘 던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최근 10경기 동안 아주 위기가 없는 셈이다. 62.2이닝 동안 2.30으로 훌륭한 데다가 그 홈런도 5개밖에 없었다. 게리콜이 원래는 피홈런이 약점이었잖아요. 작년에 219이닝 동안 36개의 피홈런 맞을 정도로 좀 피홈런이 약점인데 올 시즌은 13개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구속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삼진이 조금 줄더니만은 이렇게 피홈런은 좀 덜 맞는 훌륭한 피칭하고 있거든요. 게리콜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최근 10경기 동안 볼넷도 10개밖에 없어요. 딱 그냥 본인의 잘하던 거를 다 챙겨온 느낌입니다. 게리콜이. 그래서 POPS도 582. POPS 582면 상당히 훌륭한 거죠. 이런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반면에 이제 맥클라난의 성적. 맥클라난은 최근 5경기 동안 21.2이닝에 6.65 그리고 피홈런도 3방, POPS가 82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콜이랑 맥클이면 와 에이스 대전이네 이러겠지만은 실상 지금 양 팀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게리 콜이 아주 압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서로 뭐 양키스 상대 게리 콜이 템파를 상대한 거나
이 맥클라란이 양키를 상대하거나 좀 또이또이여가지고 별로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게리 콜이 그렇게 잘 던지는데 양키는 빠따가 문제죠 지금. 양키 빠따가 계속해서 지금 이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타율도 29등,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후반기 OPS도 29등. 그냥 지금 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템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율은 비슷비슷한데, 타율은 9인데 그래도 OPS는 한 19등 정도 하는 느낌. 근데 또 템파가 전반기나 뭐 시즌 전체로 보면은 OPS 막 1등도 찍고 했잖아요. 압도적인 OPS 1등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4월달, 5월달 이럴 때. 근데 지금 보면 엄청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전반기 막바지에 그 떨어진 타율 페이스가 후반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뭐 홈런을 좀 많이 치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게리 콜이 홈런도 많이 억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경기 게리 콜의 그 선발 투수 캐리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언더라고 해도 이 맥클란이 털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양키가 워낙 못 쳐서 그렇지. 양키가 조금만 분발해 준다면은 저는 그 승패는 양키 쪽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양키가 너무 못 친다. 지금 못 쳐도 너무 못 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점들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선발 투수 캐리 경기에다가 맥클란이 털릴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양키스 승만 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렵지만 양키스 승 1.7이면 맛있어 나름대로. 어쨌든 내일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밖에, 좀 정배 같은 거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 내일 이제 토론토는 키쿠치가 선발이고 볼티모어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예상이 됩니다. 서로 뭐 광석구 부리는 친구들인데, 자 먼저 토론토는 키쿠치가요 6월 달에는 괜찮았죠. 키쿠치의 6월 달에 이 정도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7.2이닝 동안 2.28, 그냥 올 시즌 가운데 아마 가장 잘한 순간이 아니었나. 6월 달은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또 7월을 봐야죠. 7월 달에 3.91이었는데요. 후반기만 놓고 보면요, 키쿠치의 후반기 16이닝 동안 1.13, 그리고 삼진 20개, 홈런 1개. 그러니까 잠깐 7월 막바지에만 살짝 안 좋았고, 계속 보면은 좋다는 소리예요. 키쿠치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편법처럼 못했던 것만 빼고 온 거긴 합니다. 사실은 7월 2일, 7월 7일에 보스턴한테 4.2이닝 5실점, 화싹한테 5이닝 4실점, 딱 이것만 제가 떼놓고 갖고 온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좀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 같은 것만 보면은 나쁘지가 않다. 이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볼티승 예상을 하시겠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로드리게스가 4월달이랑 5월달에 그 볼티에서 로테이션을 돌았거든요. 얘가 그 로테이션 4월달 5월달의 성적이 이렇습니다. 4월달 5월달 도는 동안 7.35, 그리고 피홈런 13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45.1이닝 동안 13개면은 아마 이 친구가 풀 시즌을 돌렸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쯤 그 피홈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었는데 얘가 최근에 복귀를 했죠. 이제 후반기가 되면서 다시 볼티 로테이션에 복귀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17이닝 동안 3.18, 그리고 빵개의 홈런, 이 정도로 좀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그래서 지금 토론토가 워낙에 좀 빠따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요. 빠따 상태가 지금 그 최근 3경기에서 8안타, 5안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살아난 상태이고, 최근에 또 볼티 빠따가 매섭잖아요.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키쿠치가 잘하고는 있다지만은 여러 가지로 빠따 스탯 이런 것들이 토론토가 나쁘진 않아요. 토론토가 타율도 지금 후반기에 3등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온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안타, 5안타, 5안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지금 토론토에 빠따까지 없다 이러면은 사실 토론토가 많이 빡셉니다. 그리고 이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그 알동이라고 하죠. 알동 이제 같은 지구 팀들한테 좀 약한 편.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한테 토론토가요 많이 약한 편이에요. 어디 갔어? 7승 23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지구 팀들한테 7승 23패고 볼티모어 상대로는 올 시즌 1승 7패입니다. 1승 7패. 아마 그리고 또 보스턴한테도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볼티한테도 1승 7패로 약하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진짜 조금만 버텨주면은 저는 이거 볼티 승사이드라고 보기는 봐요. 볼티가 내일도 역배인데 지금 볼티가 그래도 리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는데 저는 1.93배면은 너무 좀 볼티 쪽이 후하다고 봐가지고 저는 이 경기 볼티 승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느 봐도 나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점수를 줄 만큼은 줄 것 같거든요. 점수는 줄 만큼은 줄 것 같고 토론토가 그러니까 그 로드리게스한테 조금만 점수 뽑아주면은 그냥 볼티 빠따가 알아서 키쿠치 조져 넣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키쿠치에 대해서 좋게 좋은 부분만 따서 6월달에 이렇게 잘했었고 7월달에는 저거보다는 아니지만 후반기엔 잘했다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7월달 초에는 또 안 좋았거든요. 그때 또 보스턴한테 처맞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요 볼티승에다가 오바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컨디션 OPS도 볼티가 조금 웃어주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가 애들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게 지금 빠따가 어떻게 굴러갈지 예측이 잘 안되긴 해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폴 대용 팔고 또 누구 팔았어? 플레어티 선발자원이 플레어티도 팔았었고 빠따 중에 누구 팔았더라?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그 뭐 조던 힉스도 팔았었고 그 전에 폴 대용 팔았고 딱히 뭐 그 말고는 별로 없네. 아직까지 뉴스가 그전에 팔았던 건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 내일 원래는 잭 플레어티가 예정이었는데요. 한 대여섯 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6경기 7경기 정도. 내일 이제 그 허더슨이 예상이 됐는데 그 불펜데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세인트루이스 불펜데이. 다코다 허슨이 왜냐면 이닝 던지는 이닝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아마 좀 선발로 나와서 오프너로 좀 길게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불펜데이는 뭐 6대4, 9대6, 4대3, 9대10, 2대6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오바 경기가 좀 많았다? 뭐 이런 게 일단 눈에 좀 띄는 것 같고 그 상대팀의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이거든요. 조 라이언이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아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6경기에서 28.1이닝 동안 7.62 그리고 13피 홈런 POPS가 1.070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 라이언을 상대하는 타자들이 전부 다 뭐 마이크 트라웃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죠. 최근 6경기 동안 조 라이언이 뒤지게 두드러 맞았다. 피홈런이 6경기 동안 13개나 된다. 올 시즌에 122이닝을 던졌어요. 조 라이언이. 근데 최근 28.1이닝 이 기간 동안만 그 122이닝 동안 21피 홈런을 맞았는데 최근 28.1이닝 동안 13피 홈런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최근에 물공인지 아실만한 거죠. 그 정도로 게다가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가 이 빠따 누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제가 했죠. 뭐 폴 대용은 팔렸지만은 뭐 대용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빠따 자원들은 많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탯상으로 보면은 분명 조라이언이 올 시즌 초반에는 막 아메리칸 리그에서 꽤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요즘 들어서는 썩 그렇지가 않다. 이게 언제냐면요, 형님들. 그 완봉승한 이후 보스턴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고 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미끄러진 거예요, 조 라이언이.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는 뭐 이렇다 뭐 반전의 계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뒤지게 쳐맞고 있다. 이런 점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세인트루이스 빠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인트루이스 후반기에 268
전체 타율 2등입니다. 후반기 타율 2등. 근데 보시다시피 홈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6개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OPS는 10등이더라. 예,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야. OPS는 10등이에요. 10등.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거예요. 지금 세인트루이스나 미네소타나 후반기 초반에는 엄청 빠따가 잘 나갔는데 최근 뭐 한 일주일 사이 동안 많이 떨어졌다. 미네소타가 사실은 후반기 전체 OPS 1등인데도 1등이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한 4등 정도. 그나마 좀 많이 떨어졌다. 8, 9, 3 막 이랬었는데 많이 떨어졌고 세인트루이스도 한 OPS 8할 중반 이랬었는데 지금 7, 8, 3까지 떨어진 상태다. 어쨌든 양팀 다 빠따가 많이 떨어졌으면은 누가 더 떨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조 라이언이 많이 떨어졌더라. 저기 봐. 빠따는 뭐 둘 다 많이 떨어졌는데 선발 상태를 놓고 보면은 조 라이언이 상태가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물론 다코다우슨도 믿을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가 아마 내일 가장 좀 이런 지표상으로는 가장 좀 편해 보이는 경기가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오바기는 합니다. 예.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세인트루이스가 불펜 상태가 또 안 좋잖아요. 많이 팔기도 했고 조던 닉스도 없고 제네시스 카브레라도 팔고 불펜 상태도 안 좋은데 내일 심지어 불펜 데이다. 다코다우슨이 뭐 선발로 나와서 길게 던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오바를 좋게 보고 있고요. 승패는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도 길게 가면은 또 불펜이 또 지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따로 예측 안 하도록 하고 다음 경기 이제 컵스 대 신시내티 말씀드릴게요.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 텍사스 대 화사이구나. 텍사스 대 화사. 이것도 급하게 좀 선발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존 그레이가 예상이 됐는데 제가 저거를 미네소타 빠따를 말씀 안 드렸네. 미네소타 거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미네소타예요 이거. 자, 먼저 화상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텍사스는 내일 데인 더닝. 원래 존 그레이였는데 갑작스럽게 바뀌었더라고요. 데인 더닝으로. 데인 더닝이 최근에는 좀 안 좋아요. 쭉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형님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얼추 알아보시죠. 최근에 4경기는 20.2이닝 동안 6.10으로 5피 홈런이고 그 전에 4경기는 잘했었다. 27.2이닝 동안 2.28. 그러니까 좀 상반된 최근 4경기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데인 더닝이 왜냐면 얘가 본인의 좀 실력에 비해서 좀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지금 슬슬 좀 평균 회귀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약간 최근에 하향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반대편의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도 뭐 삼진 많이 잡고 뭐 그런 유형인데 근데 또 좀 최근에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6월달, 7월달에 3.349 이 기간 동안 피홈런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8개였는데 피홈런이 많이 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친구 좀 제가 세부 스탯을 조금 조사해 왔는데 어디 갔어? 딜런 시즈. 딜런 시즈가 포시미랑 슬라이더 구속을 좀 살펴볼게요. 올 시즌에 왜 이렇게 처맞았냐? 딜런 시즈가 여기 보시다시피 올 시즌 포심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포심이 마이너스 4인데 구속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포심 구속이 올 시즌 95.5마일이거든요. 95.5마일인데 작년에는 96.8마일이었다. 그러니까 뭐 딜런 시즈가 작년만큼 올 시즌 삼진 페이스가 아니긴 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속이 많이 좀 줄은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일단 포심이 많이 줄은 게 보이고 슬라이더가 작년에 87.4마일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86.2마일로 줄었다. 예.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작년에는 딜런 시즈의 슬라이더가 36점을 막아준 그런 가치가 있는 구종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11점만 막아주는 차이가 많이 크죠. 그만큼 이 슬라이더의 경쟁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인 것 같더라.
뭐 서로 이렇게 슬라이더의 피안 타율 128에서 213이 되고, 포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슬라이더 같은 이런 핵심 구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띄더라. 예. 그래서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작년에 이제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뭐 3할 6푼 4리 이랬었는데 올 시즌은 1할 4푼 3리로 많이 줄은 반면 어차피 별로 안 던지는 구종이에요. 이 체인지업은.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피안 타율 차이 이런 게 많이 눈에 띄더라. 네. 이래가지고 그 뭐랄까, 저는 그냥 시즈도 작년의 시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물론 텍사스가 편하긴 한데 지금 데인 더닝이 요새 별로 못한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텍사스 빠따가 뭐 전반기만큼은 아니에요. 확실히 OPS도 775로 11등, 전반기만큼은 아닌 상태인데 화싹도 타율 자체는 잘 나오는데 타율은 19등인데 OPS는 28등이다. 왜 그러냐면 봤더니 홈런도 많지 않고 볼넷도 적다. 근데 지금 심지어 화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 불펜 싹 다 팔았고, 그 그레이브먼, 미들턴, 조켈리 이런 핵심 불펜들 싹 다 팔았었고요. 그리고 또 저기 제이크 버거 이런 좀 장타 툴이 있는 친구들도 마이애미로 팔고, 어쨌든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수를 가장 많이 판 친구들이 아마 화싹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후반기 이 트레이드 시장 끝나고 난 이후에 화싹은 좀 유망주들을 많이 올릴 것 같거든요. 예, 그쵸. 텍사스가 그때 코리 시거랑 아돌리스 가르시아랑 같이 부상으로 나가는데 그 가르시아는 금방 돌아왔는데 지금 시거는 못 돌아왔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시미언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렇게 뭐랄까 좀 조너 하인 뭐 이런 친구들도 쳐줘야 될 애들이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텍사스가 최근 4경기 동안 6안타, 4안타, 8안타, 4안타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화싹도 최근 2경기에서 4안타, 3안타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더 경기를 좀 예상을 하게 되고, 근데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를 좀 예상을 하게 되고, 그래도 텍사스 승이 1.59면은 그냥 텍사스 승을 가야 되지 않나. 네. 아무리 딜런 시즈라지만은 시즈가요, 얘가 그 내구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닝을 별로 못 먹는 친구예요. 얘가 막 저번에 한번 13K인가 잡았는데 보니까 5이닝밖에 못 던지고 막 그러고, 이닝을 많이 못 먹는 친구여서 지금 그 불펜이 많이 텅텅 비어있는 화싹이라면은 불펜 타임 가면 아무리 텍사스 불펜이 안 좋다지만은 그래도 텍사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즈요? 시즈 직전 경기에는 5.2이닝에 4실점, 뭐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구종이나 구속 이런 변화가 많이 많다 보니까 작년의 시즈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오산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텍사스 승의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는 컵스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시카고 컵스는 내일 신시내티랑 붙습니다. 오늘 라이블리를 그냥 조져놨죠. 아주 4이닝 13피안타 13실점인가 그랬었는데, 자 내일 이제 스마일리가 나오죠. 스마일리 컵스는. 근데 스마일리는 요즘에 보면은 좀 이 새끼 선발로 던지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이닝이 굉장히 적어요. 이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떠냐면은 스마일리 최근 6경기 동안 25.1이닝에 8.17 그리고 7피 홈런, POPS가 1.002. 이 정도면요 형님, 아까 제가 누구였지? 조라이언을 상대로 막 마이크 트라우시라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오타니 정도는 되지 않나? 스마일리를 상대하는 타자들은 전부 오타니가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닝을 많이 줄이고 뭐 가끔 불펜으로도 나오고 롱릴리프로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스마일리인데,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스마일리가. 이런 상황이고요. 반대편에 그 브랜든 윌리엄슨은 조금 회복한 상태예요. 전 브윌이라고 적는데 브랜든 윌리엄슨이 최근 7경기에서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얘가 보시다시피. 근데 그전 4경기에서는 17.2이닝 동안 7.64 이렇게
컨디션 상태로 보면은 브랜든 윌리엄슨이 안 좋다가 많이 회복을 했고 스마일리는 여전히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선발만 보면 신씨 그냥 뭐 근데 브랜든 윌리엄슨도 그렇게 훌륭한 친구는 아닌데 스마일리가 요새 너무 못하고 브랜든 윌리엄슨은 최근 5경기 동안 꽤나 안정적인 피칭을 하더라. 다만 근데 이 신시내티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시카고 컵스의 빠따를 막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빠따로 넘어가면요. 컵스 시컵은 뭐 지금 아까 제가 그 타율 2등 올 시즌 타율 2등이 세인트루이스인데 2할 6푼 8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후반기에 타율 1등 컵스는 여전히 3할대를 치고 있다. 지금 컵스의 후반기 빠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다. OPS도 898 콜로 지금 앞서 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고 OPS 2등 팀이 애틀랜타인데 851이거든요. 애틀랜타랑도 꽤나 차이가 있게 잘 치고 있는 컵스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해주시고 반대편에 신씨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좀 워낙에 그 루키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번 좀 빠따가 죽으니까 잘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신시내티가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는 연승도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 네. 오늘도 근데 신시내티도 13개 안타 치고 나름대로 잘한 거기는 한데 너무 좀 컵스가 압박을 했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그렇게 대단한 투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브랜든 윌리엄슨도 그렇게 대단한 애는 아니에요. 예, 저도 형님이랑 비슷한 시각으로 내일 경기는 오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바를. 신시내티도 최근 한 일주일 사이 이동안에 OPS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21등까지 마크를 하고 있는데 얘가 한 28등 막 이랬는데 그래도 21등까지 올라온 편이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신시내티 쪽을 좋게 보고 있고 그 뭐 컨디션 OPS 상으로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이게 그 컵스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컨디션 OPS 표시해 놓긴 했는데 이거는 다만 지금 후반기 OPS가 898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낮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817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컵스도. 컵스 승이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좀 이제 한번 터뜨리고 난 다음에 컵스가 그러니까 막 연장으로 이렇게 조져 놓을까? 그런 거는 생각 한번 하셔야 되겠죠. 21안타나 쳤는데 과연 내일도 그 정도로 쳐줄까? 이게 뭐 그런 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또 홈런을 7방이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컵스가요 올 시즌에 지금 오늘만 7방의 홈런 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7방을 안 쳤으면 후반기에 24개의 홈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스가 이 홈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장타는 많을지언정. 네. 그런 것들 생각해 주고. 근데 전체적으로 컵스 타선이 지금 컨디션이 좋기는 좋아. 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바를 째고는 있다. 컵스가 워낙에 직전 경기를 폭격을 해서 그런지 일단 오바를 째고는 있고 승패도 컵스 쪽이 괜찮죠. 저 정도 배당이면은 컵스 승 배당이 1.60이면은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60이면은 10컵 가야지. 지금 후반기 페이스가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좀 스마일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캔자스시티 불펜데이 보면 최근에 오바가 엄청 많았었고 승패 같은 것도 따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패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캔자의 불펜데이는 그렇게 큰 경쟁력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뭐 이런 특별한 뭐 특징적인 부분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고 그 이제 상대팀 센가 코다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센가가 되게 잘합니다. 매치의 센가 코다이가 5경기에 28이닝 동안 2.22 상당히 훌륭한 투구 내용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피홈런도 2개밖에 안 돼요. 뭐 아무래도 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센가 코다이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초반에 별로 못했지 않습니까? 첫 경기는 잘했는데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하겠지. 한 옛날에 이와쿠마 정도만 돼도 엄청 성공이겠다 싶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좀 제 예상보다도 훨씬 잘하겠다고 그렇게 느껴요. 저는 세부 내용 같은 거를 보면요, 센가 코다이가 그 전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이렇게 두 가지 수치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피안타율이 5등
센가 코다이가 피안 타율이 2할밖에 안 됩니다. 5등이고 K9 그 9이닝당 삼진 숫자도 11.1개로 7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손에 꼽힐 만한 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내일 양팀의 빠따 같은 거 말씀드리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켄자는 지금 후반기에 의외로 괜찮은 빠따를 보이고 있고, 매츠는 후반기에도 여전히 못 치고 있다. 특히나 매츠 같은 경우 이 빠따 상태가 워낙에 안 좋긴 한데, 그나마 좀 뭐 장타로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장타도 요즘에야 좀 장타가 터지는 모양새. 최근 4경기 동안 매츠가 홈런을 9개를 치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로 매츠가 그래도 최근에 좀 장타로 먹고 살더라. 이런 건 있고, 여전히 켄자는 그 볼넷, 제가 켄자 말할 때마다 볼넷이 늘 문제라고 했는데, 켄자가 지금 리그 13등에 해당하는, 후반기 13등에 해당하는 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PS는 16등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요, 내일 또 뭐 양팀 다 그래서 빠따는 괜찮은 편이고, 저는 선발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센가 코다이가 좀 믿을만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내일 개인적으로는 매츠 사이드라고 보고는 있는데 배당이 너무 맛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츠가 선수도 많이 팔고 했는데 매츠를 저렇게 낮은 배당을 주면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 경기 그냥 패스만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언더도 나쁘진 않은데 매치가 좀 요새 좀 잘 쳐가지고 언더도 조금 겁나네.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좀 패스인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매치 승이 좀 편해 보이긴 한데 1.35 맛이 없다 배당이. 그렇다고 마인을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저는 이 경기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요새 또 뭐 얘기 들어보면 샌프 때문에 피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샌프 때문에 피본 분들이 많은데 내일은 그래도 뭐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 가는 게 편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 일단 샌프란시스코 선발은 로건 웹이 나오고, 그 애리조나는 그 세콘이라는 친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 데이터를 보면 좀 선발 자원이에요. 그래서 브랜든 파트랑 같이 약간 좀 한 5, 6 길면은 6이닝, 좀 짧으면은 4, 5이닝 정도 던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웹을 말씀드리면요. 웹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입니다. 58.5%로 땅볼 유도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땅볼 투수고, 내일은 홈등판이죠. 아마 어제 또 그 콥이었잖아요. 콥 대 갈렌이었는데 저는 언더를 갖고 언더를 먹었고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샘프 타자가 되게 못하는데 샘프 타격이 요새 최근에 별론데 잭갈렌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약하다. 근데 지금의 샘프 타선이라면은 잭갈렌이 원정에서 부진하다고 해도 그 샘프 빠따 정도는 좀 막아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홈런 아니었으면은 아마 더 언더가 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잭갈렌이 나름 잘 막아줬고, 그리고 콥도 저희 어제 알렉스 콥도 홈에서는 되게 잘한다 했잖아요. 홈에서 콥이 또 할 만큼 해줬었고, 내일 웹도요. 내일 로건 웹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해요. 얘도 올 시즌에 홈으로 오면은 피안타나 피홈런 그리고 볼넷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더라. 이런 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이라면 로건 웹이 후반기 3경기 동안 6.32 좀 부진한 모습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적어도 근데 그 원정 신시내티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워싱턴 원정에서 1.1이닝 6실점이 있었어요. 이게 조금 걸려가지고 저때 로건 웹이 계속 안타 3루타 홈런이었나? 이렇게 쳐맞아가지고 저때 금방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닝 잘 먹고, 가장 최근 등판 보스턴전에서도 홈에서 7.1이닝 3실점 이렇게 해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거는 저렇지만 또 홈등판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웹한테 좀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이 슬레이드 세코니 같은 경우는 얘는 그러니까 뭐 마이너 등판만 보면 이래요. 올 시즌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선발로 뛴 적이 없는 친구고, 보면은 그 7월달만 보면 4.63이고요. 최근 2경기는 3.00. 그러니까 애리조나 선발 이 친구는 그냥 뭐 머릿수 채우기 용이 아닌가.
한번 좀 이렇게 로테이션 돌기 위한 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를 살피고 있어요. 기준점 8.5고 왜냐면 지금 샘프 빠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먼저 말씀드리면요, 샘프는 근데 좀 배당이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애리조나, 저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경기 기준점 8.5면 애지간하면 언더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느껴요. 워낙에 빠따가 지금 마탱이가 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샘프가 진짜 시원시원하게 상대를 좀 조져놓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은 계속 언더를 갈 생각이다. 보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는 타율도 꼴찌, OPS도 꼴찌, 볼넷은 많은데 뭐 딱히 그렇게 점수로 연결 안 되는 느낌인 것 같고, 애리조나도 보시면요, 얘네가 지금 빠따가 되게 부진합니다. 의외로 숨어있는 좀 부진한 빠따의 팀이라고 할까. 애리조나가 그 전반기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면 한 그 OPS 한 8등에서 10등 사이? 이 정도 팀인데 지금 보시면 후반기 OPS가 14등입니다. 14등. 이런 것들 보면은 애리조나 확실히 후반기에 많이 내려왔다. 예. 물론 뭐 매치에서 토미팸 같은 애들 데려오긴 했는데 뭐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샘프가 따로 좀 보강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8.5면은 언더 가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샘프는 가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뭐 배당이 별로라서 그냥 언더만 추천드리겠다. 왜냐면 샌프란시스코 승을 갔는데 빠따가 일을 안 해. 그럼 또 답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다저스 대 오클랜드인데, 저는 이 경기도 오늘 랜슨이 되게 잘 던지고 상대팀 월드척도 은근히 호투를 해가지고 4회까지인가 5회까지인가 0대0 아니었나요? 오늘 다저스 경기 4회인가 5회 2대0 만들었나? 무튼 저는 오바를 간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암울했었는데 기어코 오바를 만들어줬죠. 랜스린도 7이닝 던지면서 3솔로 홈런으로 오바 만들어주고, 다저스 빠따도 7만큼 쳐주고 했는데, 일단은 내일 나올 선발들 있잖아요. 내일 각 팀의 선발들이 오늘 나온 애들보다 더 못하는 친구들이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랜스린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도 곤솔린이 랜스린보다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닝 이 팀도 그렇고, 곤솔린이 최근 7경기에 36이닝 동안 7.25로 아주 부진합니다. 아주 부진하고 홈런도 많고 피홈런도. 얘가 왜 그러냐면요, 그전 스탯이랑 비교가 많이 됩니다. 곤솔린이 이렇게 좀 뭐랄까 처맞기 전에,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곤솔린이 시즌 개막하고 나서 첫 9경기 동안은 꽤 잘했거든요. 첫 9경기 동안은 잘했는데, 제가 위에 적어드린 최근 7경기, 최근 7경기에 저렇게 좀 많이 털렸다. 저는 별로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곤솔린이 뭐 후반기로 잘라도 별로고, 뭐 어떻게 잘라도 이게 딱 그냥 그 경계선만 따지고 보면은 리그 10번째 등판부터 계속 지금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게 좀 보여가지고 저는 내일도 곤솔린이 어느 정도 오클한테 쳐맞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건 해리스 같은 경우는요, 뭐 이 친구는 저 뭐 선발이랑 뭐 불펜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최근 2경기, 그나마 뭐 최근 2경기는 이래요. 최근 2경기에 그 6이닝 2실점, 3.1이닝 2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뭐 안 좋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얘가요 그전에는 존나 못했습니다. 그전 4경기 총 최근 6경기 중에 그러니까 올 시즌 그 최근 6경기 중에 가장 최근 2경기는 조금 잘했고, 그 앞에 6경기 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때는 존내 쳐맞았다,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냥 뭐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온 그 린이랑 월드척 얘네보다도 곤솔린 해리스 얘네 조합이 조금 더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점수를 많이 내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저스 빠따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다저스 빠따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타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 시즌의 후반기 타율이 1등이 컵스 3할 유지를 하고 있고, 2등이 세인트루이스라고 했잖아요. 그 후반기 타율 2등. 후반기 타율 2등 세인트루이스가 2할 6푼 8리에요.
근데 다저스가 지금 보면 2할 6푼 1리로 8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반기 타율 그룹이 독보적인 1등 컵스가 있고 그 밑으로 2등 그룹이 한 6, 7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도 그냥 거의 그냥 2위 그룹? 타율 2위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할 6푼 1리로. 그래서 보시면 홈런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볼넷이 되게 많다. 볼넷이 80개나 된다, 후반기에. 거의 경기당 평균 5개 정도 얻은 거예요, 이게. 다저스는 지금 후반기에도 경기당 평균 5개가량 그 볼넷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래도 이 호건 해리스가 뭐 제구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얘도 올 시즌에 56.1이닝 동안 볼넷 24개면은 뭐 제구가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좀 내일 다저스가 찬스를 많이 또 맞이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오클 빠따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클이 아주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홈런이나 볼넷도 그렇게 뭐 적은 편이 아니고 타율은 25등인데 OPS가 723으로 17등. 지금 오클이 그렇게 빠따가 약한 편이 아니라더라. 오늘도 뭐 홈런 3개로 3홈런 냈죠. 랜스린이 근데 뭐 조금만 못했으면 더 점수 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내일 경기 오늘이랑 똑같은 9.5 기준점이면은 충분히 오바가 편한 것 같더라. 심지어 기준점도 오바가 내일 좀 역배거든요. 저는 충분히 내일 오바가 좋아 보인다.